2020년 12월 13일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동부기준이죠. 요거부터 보시면 hospitals, 병원들이 first shot, 첫 주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의 shipment자면은 shipment가 되면은 꼭 배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육상이나 또는 철도, 항공 이게 다 shipment라고 그러거든요. 바이러스 백신 성정물들이 블랭켓, 미국을 담요처럼 덮고 있을 때 미국 전역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병원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ross the country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거의 300만 정도의 doses, 한번 주사는 양이거든요. 백신의 어떤 캠페인의 첫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요, these girls are being cut. 지금 잘려지고 있고, married, 결혼되어지고 있습니다. in droves. drove 하면은 짐승이나 동물들의 떼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drove 단어 자체가 어떤 그룹이라는 가치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짐승 떼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더기로 결혼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에서 2초마다 미성년 여성들이 나이 어린 아이들이요. 그만큼 결혼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심해졌습니다. 주로 이 칼럼에서는 이 칼럼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탐사 보도 같은 것인데 이 기사는요. 케냐의 북부 지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살, 9살 된 애들이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1,300만의 미성년자 아이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이 결혼 전에 이제 여성들은 그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여성들의 성기관을 일부분 절제를 하죠. 그래서 흥분하지 못하도록 남자들만의 어떤 사염을 독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죠. 그 애들이 결혼 전에 이렇게 신체 부위가 커트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되는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요. 이 미성년자 아이들이 commodities, 일반 상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있었던 끔찍한 일이 지금 케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만큼 나이도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집안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자기 집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팔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230%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3월 달부터 9월 사이에 학교 가지 않기 때문에 남자 어른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정말 이들은 아무것도 자기의 방어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도 얘들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팔아먹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비참한 케냐 지역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상징적인 것만 제스처를 취하고 그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그 다음에는 2020 was especially deadly. 2020년은 특히나 deadly, 치명적이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2차 대전에 죽었던 군인들 숫자보다 더 많이 죽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이 그만큼 치명적이었는데 COVID가 wasn't the only culprit. culprit 하면 주범이거든요. COVID가 유일한 주범이 아니었고 다른 것 때문에도 많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가 좀 있긴 하지만
more than a quarter of death above normal. 자, 보통 이상의 사상자의 4분의 1 이상이 다른 causes, 원인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라든지 알츠하이머, 타임즈에서 분석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상자들보다 더 이만큼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죽었는데요. 코비드 때문에 죽은 거고요. 다른 원인으로도 많이 죽었습니다. 거의 그 코비드 19이 미국을 공격하고 나서 봄에 40만 가까이 35만 6천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 그 보면은 다른 원인으로 고혈압이라든지 폐렴 이런 걸로도 많이 죽었다라는, 꼭 코비드 때문이 아니고 다른 질병 원인 때문에도 많이 죽었다. 그래서 각 주별로 또는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그 당뇨병으로 44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고혈압으로 더 많이 죽었고요. 뉴저지나 일리노이, 뉴욕 이런 데가 다 주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거의 다 10% 이상 이전보다 더 많이 죽었던 정말 끔찍한 2020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I achieved my wildest dreams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했던 많은 선수들이 wildest dream 하면 정말 꿈꿀 수 없는 걸 꿈꾼 거죠. 그걸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우울증도 오고 디프레션도 오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와가지고 올림픽도 참가하지 못하는, 이 글의 요점은 육체적인 그 아픔, 육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우울증이란 정신적 질병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고요. 어제 주말에는 미국이 20만 명이 됐네. 좀 줄었네요. 14일 동안은 굉장히 봤을 때 많이 늘었고요. 자, 존 르카르가 죽었네요. 존 르카르 하면은 냉전 시대 스릴러 중에 최고의 작가 중에 하나죠. 그만큼 시리즈로 많이 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안 플레밍의 007는 우리가 사실 상상 속에 멋부려진 스파이죠. 근데 르카르는 그만큼 정확하게 얼마나 혹독한 스파이 세계가 얼마나 혹독한 현실인지. 그래서 그레엄 그린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르카르가요. 그레엄 그린은 영국 유명한 소설가가 The Spy Who Came In From Cold라고 불렀습니다. 그를요. Featuring the plump, 통통하고 ill-dressed, 옷을 아무렇게나 입은 조지 스마일리. 007이 제임스 본드 같은 상대역인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가 여태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파이 스토리라고 영국의 대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냉전에서 온 스파이라고 조지 스마일리를, 진짜 냉전을 제대로 그린 스파이죠. 그래서 이 시리즈물이 있는데요.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89살의 나이에 돌아갔고요. 폐렴입니다. 폐렴. 코비드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요. 이 소설은 이제 63년 The Spy Who Came In From The Cold는 소설은 63년에 나왔고, 그레엄 그린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이걸 최고의 스토리다, 정말 냉전을 제대로 그린, 한참 63년 냉전의 시기죠. 그때부터 르카르는 이런 그 영국 정보기관이 어떻게 활동하고 얼마나 냉혹하게 스파이 세계가 전개되는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스마일리라는 그 우리 가공의 인물, 이 소설 스마일리의 가공의 인물
상대방으로 러시아의 스파이가 있죠. 칼라라는 스파이가 있는데요. 거의 뭐 그만큼 냉철하고 둘이 두 사람의 그 싸움이 볼만했던 거예요. 결국은 르가르의 진짜 주제는 스파이 활동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죠. 결국에는 아주 복잡하고 속이고 속는 인간관계를 그려줬고요. 그 중에서 사랑이 들어가 있고 일종의 약간 진실 같은 거짓말이 들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의의 사람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를 그리는 위대한 소설가다. 단순한 스파이 스릴러 시리즈 작가가 아니고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she stalked her daughter. 스토크하면 이제 스토커가 이제 뭐냐면 사냥감을 향해서 프레데터 약탈자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 스토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스토커라는 말도 그런 말이죠. 도로 킬러들을 멕시코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납치되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자기 딸 살인자들을 멕시코를 돌아다니면서 추적을 했어요. armed with a handgun, 권총을 가지고 무장하고 가짜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disguise, 변장들 하면서 머리도 막 빡빡 깎고 그래서 엄마가요. 미리엄 로드리게즈가 defied a system, 한 시스템을 거부했어요. 거기 시스템에서는 criminal impunity often prevails. 형사법상의 어떤 면제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시스템입니다. 멕시코의 지역에서요, 한 지역에서 샌페르난도라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카르텔들 싸움이 아주 극렬하고 폭력이 난무한데요.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 딸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살해당하는 카르텔 일원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 일이 다 하나하나 전국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꽃 파는 사람으로 다시 새 삶을 시작했고 그 범죄인들 중에서 어떤 자동차 판매상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접근해가지고요. 직접 죽이진 않고 자기가 경찰한테 넘기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이 엄마도 2017년에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멕시코의 한 샌페르난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참 멕시코는 참 숙제가 너무 많은 그런 특히나 아이들이 7만 명 정도가 이렇게 경찰이나 공권력이나 일반 카르텔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서 아이들을 몰래 납치해가지고요. 랜섬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에 7만 건 이상 이렇게 보고된다고 그러는데 보고되지 않은 것이 보면 너무 더 많겠죠. 그 정도로 끔찍한 멕시코의 한 지역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멕시코는 잠깐 국경을 넘어봤었는데 정말 가는 정이 안 가는 멕시코 음식은 맛있죠. 미국 서부에서 맛보는 멕시코 음식은 상당히 맛있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자, 푸틴 얘기를 볼까요? 푸틴 said to have two identical offices. 푸틴이 크렘린 공항만 있지 않고요. 똑같은 사무실을 두 개 가지고 있다고 얘기됩니다. 어떤 러시아 기자가 폭로했어요. 하나는 모스코에 있고 다른 하나는 비치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어가지고 푸틴은 원래 그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 어려운 국민과 함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 정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푸틴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마치 푸틴이 TV 방송으로는 가끔 나옵니다. 그건 다 비치, 자기 휴양지에서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고요. 러시아 정부로서는 뭐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집무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실을 폭로한 기자는요.
마치 국민들과 가까이 있는 체 하면서 자기는 안전한 것에 숨어있는 비겁한 지도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The supposed rules 하면 이제 위장이에요, 위장.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하는 곳이 알려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 대통령 집무실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위장이 그로 하여금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블랙스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줍니다. Without risking backlash, 반발의 위험을 맞지 않고요. 즉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블랙스 휴양지에서 똑같은 집무실에서 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라고 러시안 뉴스 사이트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결국 치산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닐라에서 이제 train stop 출근길에 기찻길이 막히니까 cyclist dodge it, choking traffic 마닐라에 choking 목 조일 정도의 트래픽 교통을 dodge 피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마닐라 시민들 city dwellers 시민들이죠. 도시민들이 전 세계 도시민들이 점점 더 바이시클 쪽으로 관심을 두고 복잡한 필리핀 수도에서 그것은 위빙 하면 우리가 바느질 하듯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악명 높을 정도의 끔찍한 교통을 뚫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마닐라의 특수한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자전거의 이용객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